그러니까 정의태입니다. 허경영 560억 채권 최고액 설정 12월 23일에 왜?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허경영이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2024년 12월 23일입니다. 근데 이 채권 최고액이 무려 560억이에요. 그래서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은 허경영이고 돈을 빌린 것은 이 주식회사 하늘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는 허경영이 되고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초종교 하늘궁, 이 허경영의 종교회사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TV조선이 지난 1월 12일에 방영이 됐어요. 지난 1월 12일에 방송이 됐는데 이 추적자들에서 보면은 이 허경영의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이 167곳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 최고액 560억이라는 이러한 금액을 설정하고 돈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TV조선 허경영 치면은 유튜브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가? 12월 23일에 그리고 저 허경영의 비서실장 이 김기봉이 녹취록을 들어보게 되면 이 김기봉이가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막 직접 정치인들과 통화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용처가 어디인가? 그리고 이 허경영은 지금 28번을 소환당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담당 수사관이 얘기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이가 뭐 아파가지고 이 수사에 잘 임하지 못한다, 뭐 병원에 입원했다, 뭐 압수수색이 2번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팩트로 체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경영이가 도대체 이 사법 리스크 덩어리죠. 그런데 560억이라는 이 돈을 채권 최고액을 왜 12월 23일에 설정을 했는가? 12월 3일에 우리가 이 불법 내란이 있었어요, 윤석열에. 그리고 이 허경영이는 명태균을 통해서 굉장히 정치권하고 많이 연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태균하고 호용호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호용호제하면서 지냈고, 명태균과 이 허경영이가 명태균이 허경영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500억이 된다라는 이 하늘궁을 명태균에게 허경영이가 물려주기로 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허경영은 굉장히 많은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면서 천사를 판매하고 있고 천국을 판매하고 있고 축복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인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판매해가지고 종교 사기를 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 신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환불을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환불 요청을 하게 되면 결국엔 이 허경영이 측근들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이렇게 뭔가 입막음 좀 하는 그러한 녹취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이거 공개 못하는데 이거 싹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허경영이가 과연 왜 이때 이 시점 12월 23일 이 시점, 그러니까 12월 14일에 윤석열이 탄핵 소추가 됐거든요. 12월 23일에 이 완전히 지금 사법 리스크 덩어리 이 허경영이가 왜 560억의 채권 최고액을 설정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이것을 이제 그 TV조선에서는 뭔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거,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는 지금 어떤 수사,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것은 아니냐.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어떤 추측을 내놨는데요. 상당히 그것도 설득력이 있지만 또 그동안 명태균과 허경영, 그리고 허경영 비서실장이 그동안 뭐 양주경찰서장, 그 위에 경찰청장 막 언급하는 녹취록을 제가 다 공개했는데,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허경영이가 뭔가 수사한 냄새가 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 또는 수사 의뢰가 맞겠죠. 수사 의뢰 조치를 해가지고 양주 경찰서를 기피하라. 그래서 제가 경찰관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눠봤어요. 계속 지금 80대 노인 사망 사건도 그렇고 미국인 전 판사 사망 사건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인 전 판사 사망 사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간암 환자 사건은 아예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도 서둘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금 80대 노인 사망 사건하고 불로유 논문 위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지금 양주경찰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 사건은 다른 경찰서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피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도 양주경찰서나 경기 북부경찰청을 기피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양주경찰서나 경기 북부경찰청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김태환이가 양주경찰서 경찰관에게 쌍욕을 하거든요. 쌍욕을 해가지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경찰에서 시원찮은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고발 조치를 할 겁니다. 고발 조치를 하고 이것도 공론화 시키겠다. 그리고 김태환이가 경찰 간부에게 막걸리 한잔 하자, 이것도 내가 공론화 시키겠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김태원처럼 조폭하고 조폭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 뭐 대통령급 그런 사람들하고 이 관계가 있는 자, 또 대승준이의 교감, 또 MBC 전 사장들과 어울리는 자, 이런 자는 아주 그냥 막 나가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 의뢰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누군가는 싸워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싸움에 나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하겠습니다.